차 대표한테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할 건데요. 네. 인테리어를 할 때 업체를 믿을 수가 없네. 그렇죠. 힘들어요. 응. 어. 그 이상한 선입견들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추가 비용이 든다든가 금액적인 부분, 제품이나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잘 해줄 건지 등등, AS는 잘 될 건지 막 여러 가지가 불안한 요소거든요. 네. 그러면 업체 선정을 확실하게 좀 믿고 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 그런 게 있을까요? 예, 인테리어라는 걸 우리가 좀 하게 된 게 보면, 한 3, 40년 됐겠네요. 근데 초반 때는 그냥 집만 고치면 됐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냥 영세하신 목수님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마지막 가면 싸움 나고 뭐 하는 거죠, 뭐. 근데 지금은 고객분들 눈높이가 되게 높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갖다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네, 아니 정말 궁금해요. 나도. 이게 왜냐면 막연해 뭐 어디가 좋은지 잘하는지 알 수도 없고 뭐 눈으로 본다고 뭐 선명하게 내가 이거를 뭐 전문가 아니니까 뭐 전문가에게만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뭐 베이스를 깐다면 다이네살리스는 믿을 만한 업체라고 저야 뭐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똑똑하게 실속 있게 그 업체를 잘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좀 확실하게 또 얘기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철저하게 편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그러면 제가 저희 집 인테리어는 생각할게요. 근데 이게 인테리어는 얼마요 할 수가 없잖아요. 그쵸? 이건 공간인데 뭐 그러니까. 평당 200만 원 할지 300만 원 할지 어떻게 알아요?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역사? 포트폴리오? 이거를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.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겠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집이 30평이에요. 인테리어 하고 싶은데 저라면 혹시 30평대 인테리어 한 거 몇 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겠어요. 업체한테 그동안 했던 것 중에 내가 30평이니까 30평짜리 인테리어 한 걸 좀 보여달라. 네. 그게 포트폴리오거든요. 그걸 본 다음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제일 비싼 아이템들이 있어요. 뭐냐면 창호. 창호 진짜 비싸요. 저 샤시. 샤시. 제일 비싸고 네. 부엌 가구. 부엌 가구. 마루. 이 세 가지가 제일 비싸요. 그러면 그 집에 어느 아이템을 적용한 포트폴리오라고 물어보는 거죠. 그러면 그 공사 금액의 한 50%는 대충 알 수 있어요. 그걸로 알 수가 있어요. 그 세 개가 50%예요. 그러면 그걸 알고 나서 그러면 이거 할 때 얼마 들었어요? 라고 물어보는 거죠.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30평으로.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이 인테리어를 뭐 평당 얼마 가늠할 수가 없었잖아요. 근데 어느 정도 레벨의 인테리어인지를 확인하고 아이템을 안 다음에 금액을 물어보면 이제 이 사람의 수준과 이 사람의 금액대를 알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그 기준이 세 가지였는데 아까 처음에 말한 게 샤시. 그 다음에 부엌 가구. 마루. 네. 이 세 가지에서 그걸 알 수 있다? 네. 걔네가 인테리어에서 제일 비싼 아이템들이거든요. 네.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전체 금액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. 그러면 이 업체가 뭐 평당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 있어요. 근데 그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가 나오는 거죠. 근데 합당하지 않다를 소비자는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?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인데 저희는 평당 200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 진짜 제일 싼 제품들인 거예요. 그러면 기준을 싸게 해놓고 싼 거면 그건 싼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, 당연하네. 네, 맞아요. 근데 또 평당 300이에요 그러는데 되게 하이 퀄리티를 써줘요. 그럼 그건 비싼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, 비싼 게 아니죠. 좋은 제품을 쓴 거고. 그렇죠. 그래서 업체를 비교할 때 단순히 단가만 비교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그 업체가 했던 포트폴리오를 보고 거기서 어떤 아이템을 썼을 때 공사비가 얼마라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. 근데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로 인테리어를 하고 싸다고 얘기한다. 네.
300만 원짜리의 퀄리티로 하고 하이 퀄리티로 해서 이게 훨씬 좋다. 이 기준을 소비자가 알아요?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하나 살 때 약간 비교를 해봐야죠. 최소한 두세 업체를 비교를 해가지고 금액을 받아보고 비교를 하는데, 비교할 때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레벨의 제품을 써서 인테리어를 했을 때 총 금액이 얼마 나는지를 알자는 거죠. 총 금액이 얼마가 나왔는지, 네. 이 제품의 총 금액을 이렇게 인테리어 했을 때 얼마가 나오느냐. 그렇죠. 만약에 터무니없이 싼 제품을 써서 금액은 더 높은 금액으로 나왔는가. 그렇죠. 아니면 퀄리티 있는 좋은 제품으로 했는데 네. 금액이 별반 그렇게 높지 않고 괜찮더라. 네. 이런 식의 기준으로 보면 될까요? 그렇죠. 그래서 먼저 업체를 잘 선정해 놓고, 그 다음에 설계 잘 하고, 거기에 적용되는 제품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전체 공사 금액도 바가지를 안 쓰지만 추가 공사도 별로 없는 거죠. 그러면 거꾸로 역질문으로 가보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 좋은 업체를 선택할까요에 대한 방법이라면 반대로 이런 업체랑은 하지 마세요가 있을까요? 네. 선택. 저희는 평당 얼마에 해드립니다. 요거 피하시고, 두 번째,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서의 항목에 수량하고 단가가 적 있잖아요. 일식.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. 그 두 가지만 피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AS 기간. AS 기간. 여기까지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. 그 세 가지는 꼭.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식으로 들어간 데에서는 그런 업체랑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루도, 강마루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고 온목마루도 싼 게 비싼 게 있어요. 어느 건지를 모르잖아요. 도배지도 그렇고 도장도 그렇고 너무나 종류가 요즘 많아요. 근데 요즘 우리 눈높이가 되게 높잖아요. 근데 싼 건 비지떡이거든요. 그래서 제품을 정해놓고 수량을 정해야 저희가 바가지를 안 쓰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면 좋은 업체 선정하는 방법, 그리고 이런 거 하는 데는 피해야 되는 업체. 네. 그거를 다시 한 번만 우리 네. 좀 카메라 보시고 네. 정리를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. 네. 먼저 인테리어 업체 서너 군데를 다니면서 이제 비교 견적을 받으세요. 그리고 비교 견적을 받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각 업체가 자기네들이 해왔던 사례들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세요. 그리고 그 현장에 했을 때 어떤 아이템을 썼는지, 특히 창호, 부엌 가구, 마루를 뭘 썼는지를 확인하시면 그 업체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요.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견적서라는 걸 봤거든요. 거기에 항목을 이 업체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AS 기간 조건까지 확인하셔요. 이제 이러면 이제 그 선택에 큰 뭐 후회는 없으실 겁니다. 네. 하나만 더 짚어주시면, 네. 이런 업체랑은 하면 안 됩니다. 라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, 네. 그 조항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? 요 피해야 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냥 단순히 평당 얼마입니다. 아니면 이 집은 한 5천에 해드릴게요. 이건 피하세요. 이건 반드시 추가 공사 나옵니다. 두 번째, 견적서 상에 항목들을 쓸 때 수량을 잘 풀었는지, 뭉뚱그렸는지를 확인하셔요. 그것만 피하시면 됩니다. 네. 좋은 업체 믿고 맡길 수 있는 방법 알아봤고요. 중요한 정보니까 놓치지 않고 꼭 확인해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